지금은 제가 또 다른 기술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에다가 또 반도체나 또는 TV 또는 컴퓨터 이런 부분들 안에서 기존의 어떤 구리선을 통신선으로 삼아도 되지만, 정기적인 신호는 그냥 구리로 처리를 하고요. 구리선으로 처리를 하고, 통신선은 광섬유선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광섬유선도 정보 입출력이 있어서 제 방식인, 그렇죠. 정보 도로, 통신 도로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통신 도로가 많이 해서 정보를 입출력선을 많아지게 속도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구조를 반도체나 또는 TV 만들 때 또는 컴퓨터 만들 때 기타의 모든 이런 정보 입출력에 하는 모든 군사 무기에서도 그렇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리선, 정기적인 신호는 구리선으로 처리해주고, 신호선, 통신선은 광선미로 처리해주는 기술이 반도체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 TV 또는 군사 무기, ASRA라든지 군사 장비에서도 모든 부분에 이게 다 이것을 들어갈 수 있어요.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에도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 이제 광섬유를 신호선에 있어서 구리선을 제가 동축 케이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제가 발열에 전기로 쓸 때를 구리선을 전기선으로 쓸 때는 발열 문제로 인해서 두터워야 되고 구리선이 타니까 통신선으로 쓸 때는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선으로 쓰시고, 외피를 단단한 것처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의 다른 어떤 절연 구조 그런 것으로 튼튼한 걸로 보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축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 안에 이런 동축 케이블의 신호선의 숫자가 전제보다 얇게 만들어주면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까요? 그것은 저의 독특한 기술 구조일까요? 그럼 맞습니다. 저의 독특한 기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들에게는 이 간단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면 이게 보이거든요. 통신선은 얇게 만든다. 최대한. 그러면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죠. 외피가 튼튼히 그것을 그렇게 고장나지 않게끔 안에 내구성이 있게끔 튼튼해지면은 안에 있는 것도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동축 케이블은 완전히 혁명인가 했을 때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가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도 제가 이제 현재보다 더 얇게 갈 수 있어요. 광섬유선은 이제 석영실 같은 거를 기초 구조로 해서 이렇게 빛이 이제 그걸 따라서 흐르게 하고, 그 외피를 굳이 이렇게 석영관으로 할 필요 없이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이런 기타의 다른 원하는 외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 석영실을 따라서 그 광섬유가 광신호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빛을 안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코팅 구조. 그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통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외피는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원하시는 대로 석영실을 빛을 흐르는 통로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럼 석영실 아니라 아크릴도 되겠네요. 아크릴도 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실도 90%짜리가 있으니까 합성섬유 나일론도 그거 좀 더 개선시켜서 그걸로도 기초 빛이 흐르는 광섬유로 만들죠. 그보다 좀 더 얇게 만들어준다는, 현재 있는 광섬유보다 이런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광섬유 관 안에 얇게 신호선은 얇게 들어간다는 거죠. 얇게 수많은 가닥에 들어가므로 경제적인 큰 이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광섬유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또는 여기다 보면은 신호선을 처리할 때 광섬유선이 됐든 구리선이 됐든 이렇게 중간에 동그랗거나 이런 네모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전봇대 역할을 하는 거죠. 멀리 송전할 때 신호를 확 이렇게 다시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전기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동그랗거나 이런 특정 지점, 특정 두꺼운 부분을 네모나게 해도 다시 돼요. 특정 부분을 만드셔가지고 신호를 증폭시켜 전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술 구조. 전기선, 그다음에 신호선이다 그랬을 때, 통신선이라고 했을 때, 광섬유선이다, 동축 케이블이다 그랬을 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특정 지점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신호를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광섬유선이다 했을 때 광섬유선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갖고 펄스 방식으로 신호를 좀 빛의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주파수 방식으로 광신호를 변환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들거나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리선,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이게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게 주파수입니까? 주파수 펄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보다 더 강력합니까? 전기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을 레이저 레이더나 어디에 쓰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터에서다 쓰셔도 되고, 모터에 들어가는 이렇게 구리선도 서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강력하게 구동합니다.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구리선도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전기선,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주파수 방식의 전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광섬유 선을 빛이 흐르는 광섬유를 틀리게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광섬유 신호가 바뀝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신호선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TV다, 컴퓨터다, 또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통신선은 그 숫자는 굵게 안 해도 된다. 통신선의 숫자는 많아주다. 현재 있는 지금 통신선 TV나 다른 구조에서보다 통신선의 숫자를 전기선 안에 이제 구리를 통신선으로 이제 동축 케이블처럼 사용하는 거죠. 얇게 만들어 갖고 수십 가닥 또는 수백 가닥도 만들 수 있게 통신선의 이렇게 구조를 숫자를 정보의 입출력선이죠. 정보의 입출력, 통신선의 입출력, 통신도의 입출력선이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 그를 통해서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저는 그 통신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 안에서도 작게 나노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반도체 저장 장치, 컴퓨터, TV, 가전, 군사무기, A사례이다. 모든 부분의 대형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휴대폰 이런 것도 이런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섬유다 그러면 광섬유의 선을 숫자를 광섬유는 현재보다 좀 얇게 만들어 숫자를 이렇게 이것도 많이 처리를, 어떤 데는 광섬유선 이렇게 신호가 입출력이 많은 빈번한 곳이 있잖아요. 많은 곳에는 광섬유선을 숫자를 늘려주는 거고 얇게 처리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몇 개, 가령 광섬유가 이론적으로 5개다가 이쪽은 5개 보내, 이쪽은 3개 보내, 이쪽 10개 보내, 차등해서 이렇게 보내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정보 입출력선을 차등해 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거나 특정 빈번한 장소에서는 이런 광섬유선을 많이 늘려가지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에 있어서 구리선을 갖다 동축 케이블처럼 이렇게 신호선으로 해서 숫자를 결정해서 어떻게 신호가 빈번한 곳에는 숫자를 이렇게 회로를 많이 늘려주는 거죠. 반도체를 얘기하면 회로겠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하는 이게 반도체다 그러면 저장 장치다 그러면 원하는 통신선의 숫자를 이렇게 어떤 데는 많이 어떤 데는 적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맛있게 정하십시오. 그때 서브로 이제 통신선, 아주 세미한 통신선들이 되겠죠. 통신선 밑에 통신선이 있는 거죠. 전기를 제가 큰 전기도 잘게 쪼개고 밑에 서버 구조 받쳐주는 구조가 있으면 전기가 쪼개져 빨리 흡수되고 빨리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로 돼요. 전기 입출력도 되고요. 이거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고 전기를 많이 하면 이것은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브로 이제 받쳐주는 구조. 밑에 전기선이나 밑에 수많은 작은 전기선들이 이렇게 받쳐주면 빨리 전기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통신선도 그렇겠네. 그렇죠. 통신선도 큰 가닥에 도로를 얘기하자면 8차선짜리가 있고 1차선짜리가 있고 또는 그보다 작은 골목길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통신선을 밑에 서브 구조 자잘한 것들이 많은 자잘한 도로들이 많은 거죠. 자잘한 도로를 많이 넣어가지고 신호를 빨리 쪼개갖고 처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사선, TV에서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또는 그 광섬유에서도 그 광을 증폭하기 위해서도 어떤 데서도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시면 반사판을 많이 둬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TV 이렇게 태양빛이다 그러면 태양빛에서 우리는 이렇게 돋보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태양빛을 모을 때 방송국 반사판이잖아요. 방송 반사판처럼 수십 군데의 반사판을 갖다가 한 군데로 빛을 집중시켜 놓으면 그렇죠. 태양빛이 좀 적은 곳에서도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이 모을. 이 방식은 이제 TV 안에서 또는 TV 안에서는 다른 데서 광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사판의 숫자를 많이 해서 빛을 증폭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TV 안에 주사선, 이렇게 빛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기기를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진다면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떤 조명에서든 어떤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든 제 기술 구조인 레이저다. 레이저도 이제 빛이잖아요. 그럼 레이저 구경을 이렇게 레이저 시각 장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은 어떤 레이저 공격기다 그러면 큰 구경에 이렇게 빛을 레이저를 갖다 하면 레이저 천만 볼트다, 100만 볼트다 그러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잘한 레이저 구경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돋보기 초점 방식은 하나의 초점에 맞춰 갖고 공격하면 100만 볼트, 10만 볼트짜리 10개거나 1만 볼트짜리 100개짜리를 한 군데로 모아주면 그래서 싸게 만들면서도 빛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싸게 만들 필요가 없다. 또는 어떨 때는 작은 드론 같은 데서 1만 볼트짜리를 갖다가 레이저를 쏠 수 있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전 세계로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 가로세로 쪽에서 좌표로 표시하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한다. 상공으로도 1cm 단위로 해서 가로세로로 표시하고 좌표, 숫자 표시. 그래서 지하로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우주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주에다 줄고 놓는 거 아니니까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니까 이 방식으로 해서 초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드론이 한 군데 집중해서 공격해 주면은 거기 이제 저렴하게 레이저 공격기를 만드는 이 레이저 시각 장치도 이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구경이 이제 레이저 구경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걸 하나의 초점 방식으로 빛을 모아서 필요한 열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반도체 시각 장치도 되고 레이저 가공기는 다 됩니다. 레이저 영접기도 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서로 구경이 틀린 대중소 레이저가 나오는 구경이 틀리게 되면은 그것에 있어서 제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빛이 융합열이 나타나게 필요한 온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섬세한 가공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시각 장치를 만드시거나 레이저 가공기 영접기 만드시면 제 기술 보죠. 조명도
그렇죠. 조명이 나갈 때 이렇게 LED 조명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구경이 있잖아요. 그 구경을 가운데는 좀 큰 거를 주고 양쪽에 사이드로 좀 자잘한 것들을 주고 전력을 차등해서 주는 방식. 가운데는 전력을 많이 주고 나머지는 차등해서 주면은 이게 이렇게 공간 중에 이제 이론적으로 양 옆으로는 좀 약하게 주고 공간 중에 멀리 이렇게 통로를 형성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가운데 전력이 강한 것은 옆으로 이제 빛이 퍼지지 않고 안에 모아지는 현상을 해서 멀리 가게 되면 그래서 빛이 이제 어떤 특정 상대방 자동차가 딱 도달을 했을 때 빛이 확 서로 간에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명이다 그러면 융합이 일어나서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레이저 공격기도 그렇죠. 서로 구경이 틀린 것을 한 레이저 공격기에서 양쪽으로는 전력이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가운데는 강하게 주고 양쪽에는 보좌하는 식으로 가면 레이저가 이렇게 쭉 두 개 사이즈의 레이저를 보냈다고 합시다. 총 3개 줄기를 레이저 줄기를 보내면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가운데는 전력을 차등해서 주면은 이쪽은 강한 전력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사이드 보조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보다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네, 멀리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에 딱 맞게 되면은 그것이 강하게 제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레이저 나가는 구경이 대중소도 하셔도 되고 강하게 융합을 한다. 그럼 거기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융합열이 나타나서 비행기의 기판을 녹이거나 비행기 자체를 타격을 조종사의 열로서 혼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가능한데 A사 레이더에서도 이게 이제 광통신을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로 이제 광통신할 때 이렇게 그 머스크 같은 데서 쓰지 마세요. 이게 그 레이저 광통신도 이런 방식으로 우주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멀리 갑니다. 가까운 데서는 블루투스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사 레이더다 그러면 A사 레이더도 양쪽에 이론적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양쪽에 사이드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가지나 3가지를 쏘고 몇 가지를 쏴도 돼요. 파형이 틀린 전파를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는 진짜 전력을 많이 주고 그래서 공간 중에 전파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직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의 사이드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놓고 쭉 가요. 쭉 일정 거리를 두고 쭉 보내면 가운데 있는 전력이 파형의 전파에는 전력을 많이 줘요. 차등해서 준다는 거죠. 쭉 직진성에서 보다 멀리 갑니다.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서로 다 다른 파형인 거로 강하게 융합하고자 하는 특성이 나타나. 그때 융합열이 강하게 나타나서 전투기가 강하게 열로서 타격을 입고 추락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종사도 역시 기판 같은 데도 타격을 입겠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4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회사 마음대로 복합 전파를 만들어 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다 멀리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합니다. 다른 신호하고도 차별화되어서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쓰시면 제 기술 고도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TV 안에서도 주사선 안에서도 빛을 증폭을 시키거나 또는 광을 증폭시키는 어떤 형태의 장치 이런 EUV 장치여도 되고 광을 증폭시키는 어떤 반도체 장치죠. 이런 이제 어떤 형태의 이런 장치 안에서도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서로 구경이 틀린 빛을 갖다 하나로 모으는 이런 장치를 하시면은 빛이 보다 풍성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구경을 통해서 빛을 서로 이렇게 강하게 융합해서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이런 구조를 TV 안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또 다른 데서도 EUV 장치에서도 쓸 수 있고요. 레이저 공격기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쓸 수 있고 레이저 용접기 가공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신선을
구리선을 그냥 전기선으로 쓰고요. 전기선을 반도체 회로에서 쓰고 이렇게 적층을 할 때는 이제 위에는 구리선을 주요 통로로 이제 전기가 들어가야 될까요? 주요 통로는 구리선으로 그냥 쓰고 전기선으로 쓰고 그다음에 광섬유선을 갖다가 세밀하게 광섬유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뿌리는 방식으로 하든지 대중소 이렇게 반도체를 얘기를 하자면 광섬유 선을 만들 때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구조로 해서 대중소 나노 단위로도 돼요. 이렇게 틀리게 해가지고 광섬유선을 만드는 구조 또는 전기 통신선 이런 뭐 반도체 회로 안에서 구리선들을 이렇게 작은 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하나의 전기선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신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게 신호가 아주 얇은 나노 회로에서도 신호가 뚜렷하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1나노나 뭐 그 이하에서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신호를 뚜렷하게 증폭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제 금속 배터리에서 썼던 기술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있어서 발열 문제가 있다면 적층해갖고 위로 올려서 통신 구조는 광섬유선으로 이렇게 광섬유선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광섬유선으로 통신 구조는 이렇게 신호 입출력 구조는 만들고 적층을 할 때 나머지 전기 회로만 그것을 구리선으로 쓰자라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안은 어떤 전기 회로는 구리선으로 쓰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처럼 이 회로를 좀 더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신선으로 쓰고 구리선이죠. 구리선을 통신선으로 쓰고 동시에 광섬유선까지 같이 썩어서 세 개가 복합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제가 다 기존에 발표한 기술들입니다. 네.